안녕하세요. 피부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광재한의원의 임재홍 한의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드럭 알러지, 그러니까 약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논문은 주로 이제 리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종합해서 통계를 내는 이제 그런 논문들을 이제 리뷰 논문이라고 하는데 쿠웨이트에서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진의 증상, 그 약으로 인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의 증상, 클리니컬 심텀, 임상적 증상이죠. 얼티카리아, 두드러기가 좀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안지오이데마, 혈관 부종. 그러니까 이게 그 혈관이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눈두덩이 막 붓기도 하고 입술이 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 기도가 부어서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에리세마, 홍반, 그리고 레스피러토리. 호흡기 이제 어떤 그런 케이스도 좀 많다는 거죠.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천식같이 애너필락시스, 애너필락틱 쇼크. 알레르기로 인해서 이제 쇼크까지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게 이제 그 약진의 주요 증상들이고요. 타이밍. 이거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꼭 이제 생각하시는 게 바로 나타나야 알레르기지 나중에 나타나면 알레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immediate, 즉시 나타나는 경우가 425건, 그리고 즉시 나타나지 않은 non-immediate 그 표현도 22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즉시 나타나고 3분의 1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 이게 막 되게 많은데 이제 가장 흔한 원인들 이제 숫자 큰 거 몇 개 살펴보면은 253건 안티 인플라마토리 하여튼 네, 그 저기 소염제라는 거죠. 소염제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그리고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항생제나 소염제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항생제나 소염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이런 약진,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세부적인 걸 이제 살펴보면은 베타락탐, 이게 이제 그 항생제의 일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이 이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일종인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엔세이즈, 논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진통제들인데 비중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소염진통제나 항생제예요. 원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베타락탐계 항생제들인데 항생제 중에서도 베타락탐계 항생제들이 이제 주로 원인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니실린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베타락탐 항생제들은 분자 구조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네, 분자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분자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한 가지의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다른 항생제에도 알레르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셔서 뭔가 항생제 같은 걸 처방을 받으실 때 내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저 페니실린 알러지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 베타락탐계 이 항생제들을 다 빼주시겠죠. 원인, 지금까지 이제 소염진통제나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외에도 흔한 원인이 방사선 조영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뇌 혈관 조영술 같은 거 이제 할 때 이렇게 그 쓰는 약이 있는데 그 약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국소마취제. 그러니까 치과 치료할 때 이제 그 잇몸에다 주워 넣죠. 잇몸에다 주워 넣고 나면 이제 이게 막 침 질질 흘리고 마취돼가지고 그게 이제 국소마취제. 주로 리도카인을 쓰는데 이 리도카인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가 있다. 저도 이제 이제 수염 제모하려고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리도카인 이제 온 얼굴에 다 바르고 그 시술을 받고 나면은 리도카인 때문에 이제 약간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진 것 때문에 이제 직원이 지나치게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그래갖고 한 일주일 동안 부정맥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심각한 알레르기가 많진 않다, 국소마취제는. 그리고 전신마취제. 전신이니까 좀 이게 그 국소마취제보다는 좀 심각한 케이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단일 클론 항체. 클론이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춤추는 아저씨들이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항암제 계통을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요새 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특이적인 항암제들, 요런 걸 썼을 때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항암제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의 면역 반응,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케이스는 폐암 때문에 이제 이런 단일 클론 항체 약을 항암제를 쓰는 분이 이 약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고 손에 한포진이 생겨서 이제 오신 경우가
있는데 네, 치료는 안 받았어요. 그냥 침만 맞으러 이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항암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항암제를 안 먹을 수도 없고 항암제가 굉장히 강한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의 어떤 그런 부작용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약진 그러니까 드러그 알러지 약으로 인한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